안녕하세요. 히든스타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돌아온 외국인들이 사자세를 외치면서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6.25포인트 오른 2247.05포인트에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12포인트 1.46%에 오른 772.30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이 오는 22일과 23일에 다시 한번 두 달여 만에 무역 협상에 재개할 것으로 예정인데다 또 터키 리스크가 다소 냉각되면서 돌아오던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돌아왔고요. 또 투자 심리도 되살아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장은 어떻게 펼쳐질지 아직도 불안감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히든스탁 전문가들의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과 전략 그리고 히든 종목이 필요하겠죠.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정말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죠. 우리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상담해드리는 종목 상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02786-1073번으로 전화로 접수해 주시던가 문자가 편하시면은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채택을 통해서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심사인단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한 주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코스피인데요. 정말 다이나믹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늘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라고 좀 봤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실 만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와주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안 좋게 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하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시장의 리스크가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 같은 코스피나 코스닥 양시장 모두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협상 테이블에 들어와 주면서 어느 정도 글로벌 악재가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에 어느 정도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의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과 터키 시장이 이 일맥상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제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이 터키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외화 보유국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터키와 마찬가지로 지금 많이 빠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문제가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준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이 반등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우리나라 시장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만 그 외에 자체적으로 이 종목들이 실적이 받쳐주고 또 과대 낙폭주로서 50%, 60% 하락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시장에 포진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지수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떠나서 지금 저점 구간에서 과대 낙폭주 위주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를 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코스피와 이 상반되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테마 성향으로 움직여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 남북경협주가 강세를 살짝 보여주다가 제약바이오주들이 어느 정도 강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 그다음에 마지막에 남북경협주, 특히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들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오늘 오전장에 수익을 주는 남북 경협주들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철도주들 같은 경우에는 N자형 파동으로서 정고점을 돌파할지 아니면 쌍봉을 형성하면서 하락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50대 50이라기보다는 40대 60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전, 그다음에 오후장에도 이미 올라갔던 종목들은 크게 힘을 못 썼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장이 하방 추세가 아니라 상방 추세라면은 제약바이오가 빠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대형주 움직인 다음에 면역항암제 FDA 승인 이런 임상 기대감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오늘 장에 녹십자 시리즈로부터 이 제약바이오주들을 견인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다음 장 시장을 어떻게 꾸리냐에 따라서
10% 수익일지 30% 수익일지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과연 더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정리를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심사위원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 직접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786-103번, 1073번, 그리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시장 정리와 함께 오늘 마감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 주에 우리 심사위원 전문가의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세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 첫 번째 종목이 녹십자셀입니다. 오늘 실검의 2위에 계속 달렸어요. 아무래도 이 이문셀 LC라는 것이 좀 이 주가를 쫙 끌어올린 것 같은데요. 폭등했잖아요. 30% 가까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 재료가 상한가에 안착할 만한 재료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런 어느 정도 악재가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써 이런 이슈들이 나와줬을 때 한번 상승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녹십자셀뿐만 아니라 지금 그 외에 녹십자라고 써 있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실검 1위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핫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 녹십자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더 강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대 낙폭주로서 50% 이상 하락률을 보여줬고요. 지금 대부분의 매물대가 고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가격대가 54,000원에서 58,000원대 사이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미 고점 대비 거래량 없는 깊은 조정, 깊은 하락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작은 호재도 가볍게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녹십자셀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뭐 다음 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겠지만 일단은 추가적인 매수를 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주봉상, 뭐 월봉상으로 봤을 때 제가 꾸준히 이 기법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이 기술적인 분석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21선 돌파할 때 거래량 동반, 그 다음에 61선 돌파할 때 거래량이 동반해주는 그런 종목들이 요즘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내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부분이 있어야 이런 종목군들을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앞전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때 면역 항암 치료제, 면역 항암제 관련된 종목 움직일 시장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녹십자셀이 강하게 움직였지만 그 다음에 뭐 신라젠, 앱클론 등등등 지금 뭐 항암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자리매김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사라든지 언론에서는 지금 제약바이오가 위험하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안정적인 종목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종목군들 오늘 히든 종목으로 좀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시면 얻어가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볼게요. 부산산업인데요. 부산산업 남북 경협주 중에서 철도 대장주로 앞장서서 가고 있는데 오늘 3.5% 상승한 22만 1,500원에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할까요? 사실 이렇게 이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감수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앞전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매수를 하셨어야지 이 종목을 지금 구간에서 이슈가 나와주고 다음 주에 당장 이산가족 상봉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철도주를 막연하게 매수를 하신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는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을 공략할 수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을 하고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하면서 매물대도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쌍봉을 틀어줬기 때문에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밀리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혹은 20주선 뒤졌을 때 혹은 이 매물대가 형성이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이 종목 끌고 가볼 만한 구간이지만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철도주는 바닥 대비 8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 실현을 바라보시는 게 맞지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철도주가 쭉쭉쭉쭉 상향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글로벌 시장에서 남북 경협주의 악재가 됐었던 종전선언 관련된 이슈나 비핵화 선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사자회담, 육자회담, 그 다음에 이제 동방경제포럼 이런 부분에 이제 참여 여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리스크가 합이 맞아 들어야 바로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아직 정확하게 나와주지 않았다면은 계속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만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분석 여기서 끝낼 수 없죠. 세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남아토건인데요. 이것도 남북 경협주에 관련이 되고 또 건설주잖아요. 건설주 분양 시장이 좀 활성화될 것이다 하면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남아토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실 제가 오늘 좀 약간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고 설명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군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런 종목들이 이번 주만 하더라도 뭐 30%, 뭐 적게는 20%대 수익을 좀 보여주는 종목군이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남아토건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철도주에 비해서 아직까지 급등 시세를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대 낙폭주로 이제 하락한 다음에 21선 돌파해주는 흐름, 그 다음에 또 차트를 봤을 때 61선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남아토건 같은 경우에는 이 다시 한번 눌림목을 주고 61선 터치를 하려고 하는 구간에서 매수만 하셨더라도 충분히 15%, 20%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굳이 지금 시장에서 단기간에 50%, 60%의 수익을 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단기적으로 이 바닥권에서 10%, 15% 올라갈 수 있는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남아토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 나와주는 컨센서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 100% 이상의 이 그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망들은 테마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최근에 뭐 유상증자 이슈들이 나와줬던 종목군도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네, 폴루스 바이오판 같은 경우에는 감사 의견 한정 이슈가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갭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이 갭을 메꿔주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 가격적으로 그리고 테마 성향으로 봤을 때 테마가 가장 세게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받쳐주면서 테마 성향으로서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도 정리하고요. 또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저희는 여러분과 직접 전화와 문자 통해서 고민 해결을 도와드릴 텐데요. 계속해서 연락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주세요. 잠시 후에 심사인단 전문가와 함께 직접 여러분의 고민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벌써부터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문자 상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인데요. 한번 볼까요? 네, 보면은 많이들 보내주셨네요. 일진 디스플 4,94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면 굉장히 좀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추세 전환을 하지 않은 종목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LCD 관련된 종목, 그 다음에 뭐 좀 넓게 포괄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입니다. 근데 이 반도체 관련된 업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뭐 시장이 거듭이 될수록 어느 정도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실적이 조금 더 하향 조정이 되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 우리나라 증시를 한번 견인을 했던 그런 파트가 반도체 업종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2년 연속 주도 업종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진 디스플만 보더라도 충분히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꾸준히 이 추세만 봤을 때는 하방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저점 구간 한번 볼까요? 저점 구간으로 봤을 때는 3,650원대를 지지를 받아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동평균선도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이 상방으로 매물대가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테마주가 강하게 움직여주는 시장에서 일진 디스플이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요즘 시장에서 반등을 줄 수 있는,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비중이 크셔서 들고 가신다면 굉장히 시간을 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간단하게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4,000원대를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상방의 20주선대를 쉽게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데 그 구간대를 보니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좋아지면서 반등을 준다면 5,440원대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는 5,400원대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4,000원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 종목 상담 일진 디스플이었는데요. 목표가 5,400원 그리고 손절가 4,0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자, 두 번째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아남전자 3,800원 비중 50%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손절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장 초반 상승하다 하락 반전하면서 3%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손절해야 되나요? 일단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게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많이 이름이 알려졌던 종목이다 싶으시면은 비중을 많이 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과대 낙폭주인데 이 기업의 이 가치 대비 주가가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아남전자라는 종목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 이 아남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삼성 테마주를 엮여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서 상승을 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군은 지금 시장에서 매매를 하시고 뉴스를 조금만 찾아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멘탈 싸움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가격대가 3,700원대에서 4,100원대가 단기적으로 매물을 쌓은 구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전에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시세 탄력 나오고 죽고 시세 탄력 나오고 죽고 시세 탄력 나오고 죽고 하면서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형국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아직 삼성 테마주 중에서 특히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이 바닥권 대비 40%에서 50%대 이미 수익을 보여줬던 종목군이기 때문에 이 눌림목은 지금 주도주로 형성되어 있는 제약주라든지 이 남북경협주가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 들어가야 한번 반등을 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는 손절보다는 수익에 좀 가까운 그런 차트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고점이 조금 더 낮아지는 모습이 나와줘야 하고요. 최근에 시세 나와줬을 때 거래량이 나와줬지만 이 조정 구간이 나와줄 때 이 거래량이 조금 더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손절가는 3,680원대, 그리고 단기적으로 4,100원대를 돌파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 목표가는 이 단기 목표가로서 4,550원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만나보는 사이에 전화 접수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우리기술 투자인데요. 네, 매수가와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4,500원에 네. 30%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기술 투자 가상화폐 관련주인데 최근에 계속 하락하다가 좀 상승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오늘도 3.26% 상승하면서 3,64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어떻게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뭐 대화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머니 금요일인데 이렇게 그 전화도 주시고 또 히든스탁 시청도 해주셔서 감사드리네요. 예, 자주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기술 투자를 4,500원의 비중이 몇 프로라고 하셨죠? 30%요. 30%요. 왜 이 가격대에서 30%의 비중을 실으셨을까요? 원래는 조금 더 높았어요. 네. 예, 근데 좀 밀리길래 네. 조금 더 담았더니 네. 더 밀리는 거예요. 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좀 30%까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우리 기술 투자를 매수를 하셨다는 것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관심도가 좀 높으신가 봐요? 그쪽은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요. 네. 한번 매수했다가 네. 상한가 한번 먹었어요. 이거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좀 내려가길래 네. 한 번 더 들어갔더니 네. 이제 자꾸 밀려서 조금 물타기 했더니 또 더 밀려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원래 먹었던 종목 뒤돌아보면 물리는 게 주식이거든요. 예.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상화폐를 멀리 봤을 때 4차 산업혁명에서 어느 정도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블록체인 기술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가상화폐적인 견해로 봤을 때는 지금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달러인데 어느 정도 시간이 점진적으로 지나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 비트코인도 인정을 좀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 오신다면은 추가적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저는 8, 9월 달에 이 가상화폐가 한번 상승해 줄 수 있는 흐름이 나와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쌍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차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과대 낙폭주로 하락을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60주선 뒤져주고 20주선 돌파할 때 거래량 한번 나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림목을 보여줬지만 60주선이 하방으로 깔려있는 추세. 그 다음에 차트를 좀 늘려서 보니까 어느 정도 이동평균선이 정배열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캔들이 나와준다면은 정배열화 되면서 시세 분출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와주는데 일단은 거래량을 많이 줄였고 지금 위로 봤을 때 그렇게 매물대가 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쌍바닥을 형성을 해줬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을 주면서 매물대를 깔아주는 흐름. 이러한 흐름들은 지금 남북경협주가 단기적으로 반등을 줬을 때 물론 이건 주봉이고 남북경협주는 일봉이었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조금 더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탄탄하게 형성을 해주고 우상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매물대를 하방으로 지금 쌓아주면서 우상향을 해준다면은 굉장히 큰 시세 분출이 나와줄 수 있는 파트가 가상화폐 파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하신 평단가인 4,500원대에는 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부터의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이 종목을 가지고 가치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단발성으로 이 수익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할 것이냐가 이제 갈림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우리 어머님이 가상화폐에 관련돼서 잘 모르시고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목표를 보신다면은 5,000원대에서 전략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저점을 잡아서 매수를 하시는 전략을 좀 꾸리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5,000원 오면은 매도를 하고 네. 다시 또 좀 내려갔을 때 다시 매수하라고요. 그건 근데 지난번에도 네. 제가 요거를 하도 요즘에 대북주는 올라가는데 얘가 자꾸 내려가고 이래서 매도를 할까 하는데 네. 전문가님이 한 번씩 가끔 이 가상화폐가 한 번은 뭐 올 것이다 이런 암시를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제가 그냥 잡고 네.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가상화폐 제가 잘 몰라도 그냥 갖고 계속 있을 때 그 가치가 나중에 진짜 높아져서 이 수익이 단기로 안 봤을 때 좀 크게 볼 수 있다면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를 믿으세요? 네. 얼만큼 믿으세요? 하여간 확신하고 믿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뭐 따지실 수 있나요? 제가 요거를
들어가고 나서 이거 바꿀 딴 걸 못 사서 그렇지 전문가님이 추천하는 거를 사고 싶어도 이걸 버리고 사야 되나 계속 이러면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이거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확실하게 제가 말씀만 해주시면 그냥 100%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주식이라는 건 분석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 다음에 매매 성향에 따라서 이 종목을 따로 포트를 꾸려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단기적인 성향이 맞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 가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를 내다보면서 매매를 해야 할 종목이지 단기적으로 내가 이 종목 가지고 있다가 수익을 봐야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북경협주도 올라오고 자율주행도 올라오고 제약주도 올라오는데 이 견디기가 어렵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전부터 가상화폐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단발성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단발성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파트는 제약과 남북경협 쪽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히든스탁 종목들도 많이 꾸렸었는데 우리 어머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쌍바닥을 형성을 했고요. 지금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양봉 전환하면서 비트코인도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남북경협주가 막판에 수급이 들어올 때 가상화폐 파트들도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다음 주쯤에는 한번 반등을 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네. 근데 이 종목을 저는 5,000원대에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 종목이 지금 단기간에 전고점 구간까지 보고 가시기에는 위에 이 차례적으로 이 깨고 나가야 할 매물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이 종목을 어느 정도 약수익권이건 뭐 좀 기다려서 수익권에서 정리를 하셔서 지금 구간에서 이 단기적인 성향으로서 과대낙폭주들 반등을 줄 수 있는 종목들로 이 단기 포트를 구성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아시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어머니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머님께서 심사인단 전문가의 되게 팬이신가 봐요. 앞으로 또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럼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북주라서 매수했는데 손해가 크셨나 봐요. 특수건설 매수가 9,000원, 비중 40%입니다. 진찰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속이 좀 쓰리시겠죠. 이 특수건설 이틀 연속 하락률이 굉장히 컸는데요. 오늘도 4.35% 하락해서 7,7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상증자 결정 때문인가요? 왜 그런 걸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총으로 봤을 때는 시총 770억짜리가 310억대의 이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시간외에서 공시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하한가에 갖고 그 다음날에도 하락을 했지만 이 시간외 하한가 가고 그 다음날 하락했지만 하한가에 가진 않았습니다. 왜? 이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북경협 테마로 엮였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차트만 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차트 보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남북경협주의 아름다운 그림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21선 돌파할 때 거래량 들어와주고요. 단기적으로 매물대 하방으로 깔아준 다음에 61선을 수렴을 하는 캔들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고 유상증자 이슈가 나와주면서 급락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 이 특수건설이 뭐 자체적으로 나쁜 이슈가 있어서가 아니라 운영자금 조달 용도로 지금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하한가가 나오지 않고 점진적으로 이 매도 물량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인 지지 구간이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잡았을 때 매수를 하고 싶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비중이 40%대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9,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가지고 가보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유상증자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비중도 크시고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건 금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 뭐 8월이 지나서 이제 9월 달쯤에 이제 뭐 유상증자 관련된 뭐 9월 4일쯤일로 알고 있는데 이쯤 돼서 이제 이슈가 나와줄 때 전후로 다시 한번 급등 시세가 나와줄 거라고 저는 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어느 정도 좀 기다리는 것도 좋겠다라고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거래량은 제가 봤을 땐 의미 있는 거래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구간에서 7,300원대 지켜주면은 쌍바닥 패턴으로서 전환해 줄 수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손절가는 7,300원, 그다음에 단기 목표가는 9,000원대에서 물량을 조금 더 줄이시고 유상증자 이후에 이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강산업 6,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또 비중은 30%라고 하셨는데 보강산업이 오늘 보면은 0.94%, 5,390원으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긴 했어요. 어떤 게 뭐 비중이라던가 아니면 전략 좀 알려주세요. 저는 또 추가적으로 이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는 테마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무분별한 손절은 그 맛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많이 빠졌고요. 지금 종목들 50% 빠진 게 어느 정도 보면은 지수를 봤을 때 이해가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강산업, 그다음에 뭐 홈센터홀딩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부산, 김해 이쪽 신공항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서 한번 엮였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남북경협주로 엮이면서 상승을 한번 해줬다가 지금 어느 정도 이슈가 나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을 죽이고 지금 어느 정도 이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말씀을 좀 드리자면 매수가가 좀 높긴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21선 돌파해주고 단기적으로 횡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선 한번 상승을 해주는 그런 패턴이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지금 매물대는 완전 고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라갈 때 그렇게 무겁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하지만 이제 중간 구간에 이제 박스 중간 구간을 보니까 6,000원대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네요. 6,000원대 돌파 여부에 따라서 6,700원대까지 도달은 해줄 수 있으나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슈가 나와준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남북경협주나 이런 부분으로 좀 엮여가지고 시멘트주 움직일 때 움직인다면은 그나마 좀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수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다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인바디요. 인바디 그리고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36,000원이고요. 네, 예, 20%요. 36,000원에 20%라고 하셨네요. 인바디 같은 경우는 조금 해외 매출 성장도 굉장히 좋고 또 사업도 다각화되면서 성장 가능성은 있는데 조금 저평가됐다라는 얘기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인바디 차트를 보면 사실 네. 이렇게까지 흘러내린다는 것은 개인들의 물량으로서 좀 주저앉고 있는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인사를 먼저 드렸어야 했는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이 종목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인사를 못 드렸네요. 아, 예. 네, 인바디 지금 비중이 20% 정도시네요. 네네. 36,000원에 매수하신 사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뭐 그쪽 섹터가 네. 그 당시 5월 달에 매수한 건데 네, 그게 쉽게 무너지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냥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네, 오히려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바닥이 어느 정도 잡힌 것처럼 보이는데 네. 좀 성급했죠. 매수 시기가. 네, 일단 제가 봤을 때 왜 여쭤봤냐면 사실 뭐 5월, 6월, 7월 달에 이 제약 파트, 그다음에 헬스케어 파트가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않은 시장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지지 구간으로 보기에는 이 차트가 무너지고 있는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이 종목을 잡는다는 게 쉽지 않은 구간이었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인바디가 지금 외형 성장을 잘 해주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땐 동종 업계의 종목군들 대비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진 어떻게 보면은 로우 밸류에이션에 속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21선 돌파하고 61선 돌파 여부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올해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제약 바이오를 제외하고 헬스케어도 외형 성장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한 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장에도 이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뭐 비트컴퓨터라든지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런 종목군들도 움직이면서 그래도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매수가가 36,000원 부근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36,000원을 돌파했을 때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본다면 전고점까지 도달해 줄 수 있는 모멘텀이 작용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인바디가 그런 이제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가지고 가보실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종목군의 대비 주가가 좀 약간 로우 밸류에이션으로서 좀 낮은 가격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한 번 더 터쳐주는 이제 영망치형 캔들이 나와준다면 제가 봤을 땐 제대로 된 상승 신호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26,000원에서 29,000원 사이에 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 돌파하는 이후부터 어떤 이슈가 나와서 움직여주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너무 많이 빠져서 기술적 반등인지는 이때 가서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3만 원 구간을 돌파하는 것을 보시면서 다시 질문을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분께서 36,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안 좋으셨을 텐데 아무래도 조금 저평가되었다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3만 원까지 홀딩하시고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문자로 가볼게요. 네, 유한양행 25만 원에 70% 비중. 굉장히 많은데요. 유한양행이 어떨까요? 조금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또 비중이 좀 많아서 또 고민이 좀 크실 것 같아요. 일단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점진적으로 긴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들고 가시는 게 맞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일단 매수 평단을 보니까 차트상으로 봤을 때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게 맞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25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는 것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시장에서 많이 받쳐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속을 좀 앓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까?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강력한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물량 소화하는 구간 조만간 나와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저는 27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뭐 자회사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 자체적인 이 기업의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이 외형 성장이나 이 미래 지향적인 종목이냐, 그리고 뭐 국가에서 글로벌에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 주느냐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 관련된 기대감으로써 자회사 실적 부진을 어느 정도 만회를 해주는 그런 주가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매물대를 차근차근 하방으로 쌓아주면서 주가가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정리하는 것보다는 보유하고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종 목표가가 27만 원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24만 원에서 24만 5천 원 사이가 또 단기 저항대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 돌파 여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는 종목군을 좀 매수를 하실 때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해도 되는지, 누구나 아는 구간, 누구나 매수하는 구간인지 아닌지를 좀 판가름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이 저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앞으로 또 성장 가능성도 있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27만 원까지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두 번째 또 문자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진에어 22,950원에 사셨고 비중이 100%예요. 정말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 오늘 또 진에어가 또 항공 면허 유지 결정이 나오면서 장중에 20% 넘게 급등이 나왔는데 또 제한적인 것이다라고 해서 조금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어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 이런 종목군들을 제가 논한다는 것이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 입장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충돌이 되는 그런 종목군의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주식적인 부분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 종목이 상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이 악재가 나와주면서 이 주가가 밑으로 작살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면허정지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면서 하락폭을 키워줬고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동평균상 그다음에 차트, 캔들 모두가 하방 추세인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시장에서 좋게 보지 않는 그런 악재 이슈가 나와졌고 오늘 겨우 면피를 해주는 흐름이 나와줬는데 이 종목을 베팅하셨다는 것은 주식을 가치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홀짝 게임처럼 매수를 하신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진에어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저가 항공사들 굉장히 메리트 있는 종목군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왜 진에어를 선택하셨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을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는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가 하방으로 끊임없이 떨어지는 종목들을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영화테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 종목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이 됐고 좋으니까 상장이 됐을 것인데 37,000원 하던 게 지금 11,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분할, 뭐 합병 상장, 뭐 분할 상장, 액면 분할 이슈들 나와줬던 종목들 다 어떻습니까? 하방으로 작살나서 주가가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의 내부적인 그런 알려지지 않은 재료를 알고 있지 않는 이상 추세 전환했을 때 매수를 하셔야지 떨어지는 칼날을 매수를 한다든지 많은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 매수 접근하시면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다시 한번 봤을 때 위아래로 지금 상충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매수세와 매도세가 싸웠는데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매도세가 강한 종목이다. 결국에는 매도세가 이긴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물대를 이탈을 했고요. 단기 저점 구간인 22,300원대를 겨우 지지를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 구간대를 이탈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장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대낙폭주로서 50%, 60% 빠져가지고 반등 줄 때 다시 한번 50%, 60%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왜 굳이 올라가는 종목을 사셔야 합니까? 그래서 이 진에어라는 종목이 뭐 앞으로 실적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파트이긴 하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급등 시세가 나와줄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물음표가 나와주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인 손절가 짧게 22,300원 잡아드리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매수가까지 보시면서 매수가에서 정리하시고 과대낙폭주 아직 많이 빠지고 아직 올라와주지 않았던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포트를 꾸리셔서 가치 있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에어 종목 상담해 주셨고요. 22,950원 매수가에서 목표가로 말씀해 주셨고 손절가는 22,3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자, 시청자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이제는 심사위원 전문가의 히든 종목 힌트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히든스탁의 하이라이트 코너죠. 히든 종목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 코너인데요. 다음 주에 또 대응해야 할 또 상승률이 높은 히든 종목을 알아봐야 되겠죠. 심사위원 전문가의 히든 종목 힌트가 공개가 됩니다. 전문가님 소개해 주세요. 일단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메리트를 많이 심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뭐 크게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일단 지수 차트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지수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뭐 포인트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박스권을 형성을 했던 850포인트를 이탈을 했고요. 그 다음에 60주선을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지수가 빠졌을 때에는 과대 낙폭주들 50% 전후의 하락률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종목들 굳이 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많은 종목들 떠오르시겠지만 지금 이 종목들 봤을 때 일단 지수만 본다면 50% 이상 빠진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지수가 회복을 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수가 빠지면서 낙폭 과대,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을 해서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지수가 회복을 할 거라고 가정을 하신다면 저와 같은 시각이시라면은 추격 매수가 아니라 당연히 저평가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지수가 올라간다면 제약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면역 항암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테마는 무엇입니까?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이 FDA 승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가 받쳐준다면 20%, 30%대 상승률이 나오는 시장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받쳐주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일단 삼중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고 오늘장의 상한가에 안착했던 녹십자셀과 유사한 차트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봤을 때 과대 낙폭주로서 쌍봉 틀고 다시 한번 눌림목 주고 21선 돌파할 때 어떤 흐름이 나와줬습니까? 바닥 한 번, 두 번, 세 번 디뎌주고 거래량 함께 빵! 밑빵이 나와줬을 때 상한가에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상한가 따라잡아서 이 도박을 하셔야겠습니까? 아니면 삼중바닥 형성하고 단단하게 이 바닥을 다진 다음에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매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수는 지금 횡보하다가 상승해주는 눌리더라도 크게 눌리지 않는 그런 지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올라간다면 제약바이오 놓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약바이오 지금 글로벌 증시 대비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강조를 드리자면 어제 오늘 이 글로벌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외인들이 매수해주는 모습, 그 다음에 외인들이 매수해주니까 기관들이 같이 투자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라 외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의 발걸음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면역 항암 치료제 녹십자 시리즈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다음에 움직여줄 수 있는 테마가 줄기세포라면 신사임당이 말씀드리는 대로 이 시장과 업종과 종목군이 움직인다면 이 종목 삼중바닥 형성하고 거래량 터치기 전에 매수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단숨에 바꿀 수 있는 이 종목을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인원 전문가께서는 특정 테마주에 국한하지 않고 정말 다양한 종목들을 선별해서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청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 것 같은데 그 마음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온라인 공개 방송에 오시면 이 종목군 솔직히 고민을 좀 많이 했지만 이 신사임당이라는 이 네임밸류를 떠나서 지금 시장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드린 대로 이 삼중바닥 형성하고 급등시세 줄 수 있는 이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이 3일 계좌 역전법이 공개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노란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 보기 배너가 있습니다.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심사인단 전문가의 전략가 종목 그리고 분석까지 나오니까요. 끝까지 저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타 오늘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8시에 다시 찾아뵙겠고요. 오늘 심사인단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